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 지금 저는 평택에서 재판을 마치고 올라가는 중인데요. 마침 녹화할 시간이 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차에서 그냥 녹화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오늘 주제는 생명보험금과 상속,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빚이 많아요. 그런데 부인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물론 부인이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남편 빚을 안 갚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부인이 남편 재산을 조회하다 보니까 거액의 생명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유일한 상속이냐? 근데 남편 채권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자기한테 와서 그 생명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래요. 이런 경우에 부인이 상속 포기를 했으면 부인이 그 생명보험금으로 빚을 갚아야 될까요? 자, 일단 상속재산이 뭔가요? 자,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받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갖고 있던 재산인가요? 아니죠.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부인이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생명보험금은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남편의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남편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되게 얄미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민법에 관련된 문제고, 세법 있죠?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 이쪽으로 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생명보험금이 세법적으로 오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이라는 게 있는데 민법이랑은 아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 상속 및 증여세법은요, 줄여서 보통 상증세법이라 그러는데 2조에 보면 아예 상속 포기자도 상속인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상속 포기자도 상속인이래요. 그리고 8조에 가보면 이런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다 라고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 사례에서 남편의 빚은 안 갚더라도 상속세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아니야. 근데 세법상으로는 상속인이래. 그리고 세금도 내래. 자, 같은 한국말이고 한국법인데 상속인이란 말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세금과 관련된 법률은요, 세금을 받아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세법들이 개정된 이제 과정들을 쭉 보면요, 세금을 피해가려는 사람과 세금을 거두려는 국가의 싸움이에요. 누구나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라는 게 대한민국 세무 관련된 법들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세법은 상속인이란 개념에 정반대되는 상속 포기자라는 개념까지 집어넣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국어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게, 보험이라는 게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세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어요. 실제로 아직도 이용이 되고 있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자식이나 제3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실제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 구별해야 될 게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생명보험금이랑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이런 종류의 손해보험금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속세는 내야 한다.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